라스트 빅딜 함께 하시죠. 오늘 시장 안에서 주목받았던 종목들 체크해보고요. 종가 매수 여부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이지은 이지스탁 대표, 정태근 이스토리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 종목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건주 쪽에서 한 종목 볼게요. 한미글로벌. 최근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서 글로벌 경쟁력이 좀 입증되고 있다라는 코멘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두 분 모두 종가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정태근 이사님부터 이야기 나눠볼까요? 오늘은 시장이 너무 안 좋지만 네. 만약에 지금의 하락이 좀 진정세를 보이게 되면 결국 트럼프 그리고 머스크 수혜주가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푸틴이 뭐 핵무기 우크라이나에 도입을 하게 되면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무기를 사용하겠다 이런 발언도 있었고 네. 네타냐후가 정전에 잠정적 합의를 해놓고 또 뭐 헤즈볼라 폭격을 하긴 했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서로 이제 협상에서 우위를 가져가기 위한 어떤 전략이라 생각하거든요. 결국 전정적 그 휴전이 됐던 뭐 정전이 됐던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좀 이렇게 가격 조정이 나올 때 좀 느긋하게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한미 글로벌 같은 경우에 지금 11월 21일 날 이게 원래는 네옴시티 관련주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유럽 자회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에 이제 수주에 참여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다시 이제 이게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류가 됐는데 지금 시장 상황이 좀 안 좋다 보니까 가격 조정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 우크라이나 관련돼 가지고 이제 트럼프 수혜들이 좀 시행하는 흐름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래서 가격 조정이 나오는데 이 가격 조정을 좀 이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같은 영역은 아니지만은 종목을 한번 비교해 보게 되면 네. 그 컴투스 홀딩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네. 이게 이제 11월 10일 날 코인원 지분 갖고 있다는 그 얘기가 나오는 상한가 같고 그게 좀 많이 눌렸다가 다시 상승이 나왔거든요. 네. 그럼 이런 패턴이 만약에 전개가 되게 된다라면은 한미 글로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시장 분위기만 좀 괜찮아지게 되고 다시 트럼프 수혜주가 순환매에 의해서 다시 한번 돌아오게 된다라면은 다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당장 매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음 주는 꼭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을 때 오히려 기회로 좀 활용을 해보자. 시장이 좀 회복이 된다면 결국은 트럼프, 머스크 트레이드 쪽으로 방향성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서요. 그럼 방산 네. 쪽은 사실 어떻게 봐야 돼요? 이쪽에 대한 고민도 되게 깊거든요. 재건이랑 방산이랑 계속 퐁당퐁당 움직이잖아요. 방산주 많이 올랐는데 아직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다라고 보세요. 그쪽은? 지금 보지 마세요. 지금은 아니에요. 보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네. 올해 시장 전체를 자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어떤 섹터 같죠? HBM을 포함한 반도체 소비량 네. 갔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5월 달, 6월 달 그 바톤을 누가 이어받았냐면은 그때 이제 삼양식품 같은 얘기 되게 많이 했거든요. 맞아요. 음식료 화장품 같잖아요. 네. 그 섹터가 가게 되면서 반도체 어떻게 됐어요? 조정폭 되게 크게 나왔죠. 네. 그리고 나서 6월 달 지나고 하반기로 넘어서게 되면서 바이오. 이제 그쵸. 네. 미국 대선이 이슈가 되면서 바이오 갔잖아요. 네. 그러면서 5월 달, 6월 달 강세해봤던 음식료고 화장품 어떻게 됐죠? 조정 크게 났죠. 네. 그러니까 지금 방산주도 어찌 보면 정정 가능성 때문에 그 조정 국면에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이 조정이 기간 조정이 아니라 가격 조정이 너무나 크게 나와요. 그러니까 올해 전반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자막에도 나오고 있지만 반도체, 화장품, 바이오가 그랬던 것처럼 조정폭이 크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자르고 다시 매수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다시 매수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네. 지금은 휴전 그리고 정전 가능성 때문에 조정이 나오는데 지금 유럽 쪽 같은 경우도 그렇고 중동 쪽 같은 경우도 방어형 무기를 계속 도입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사우디 같은 경우도 방어형 지상 무기 도입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유럽 같은 경우도 폴란드, 루마니아 이어가지고 체코 같은 경우도 또 무기 도입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정전이라는 그 이슈 때문에 조정이 핑계가 된 거고 이런 부분이 충분히 해소가 되고 내년에 가서 다시 무기 도입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분명히 더 다시 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나기를 피하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네, 자 시장의 투심이 좀 진정이 되면 트럼프 트레이드 종목에 다시 갈 거다. 그러니까 한미 글로벌 같은 종목은 눌릴 때 좀 관심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쇼박스인데요. 3분기까지 적자가 지속됐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넷플릭스가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지금 국내 제작사의 외부 요인으로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쇼박스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다 종가 매수 의견 들려주셨고요. 이지은 대표님 말씀 들어볼게요.
네, 이 컨텐츠 관련된 종목분들은 좀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최근 흐름이 좀 좋아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미국 쪽과 관련돼서 좀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오징어 게임 2에 대한 모멘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엔터 쪽도 이야기 나오는 부분이 비교적 관세 같은 경우에 엔터, 미디어 컨텐츠 이런 쪽으로 자유롭다라는 그런 네. 이점에 있어서 투자자들의 심리 자체가 좀 피로도가 상당히 없을 수 있다라는 점, 이걸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좀 긍정적인 요소의 한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또 티빙과 웨이브가 또 이제 합병에 대해서 급물살 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몸집이 큰 또 OTT가 탄생을 하다 보면 결국 뭐 경쟁에 대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앞으로의 컨텐츠 시장에 대해서 더 커질 수 있는 부분들도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큰 그림으로 봤을 때 또 기대적인 요소가 있고요. 오징어 게임 2 같은 경우에 쇼박스도 이제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되기도 하는데 제작사에 투자한 이력이 있다라는 그걸로 이제 관련주로 좀 묶여서 시장에서는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네. 오징어 게임뿐만 아니라 이제 사랑의 핫쇼핑이 굉장히 오. 인기가 많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사랑의 핫쇼핑이 이 회사를 좀 끌어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네. 영업 흑자 전환을 사랑의 핫쇼핑으로 인해서 이루어냈고 사랑의 핫쇼핑이 넷플릭스에서 지금 12월 30일 날 또 극장에서 굉장히 흥행을 했는데 이번에 OTT로 또 공개가 됩니다. 그와 관련돼서도 모멘텀이 충분히 좀 살아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사랑의 핫쇼핑뿐만 아니라 새롭게 사흘이라는 또 이제 컨텐츠가 공개가 되고요. 내년에는 마녀, 2026년에는 현옥이라는 또 컨텐츠가 약간 대역급이라고 인정을 할 수 있는 컨텐츠들이 줄줄이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영화 배급사로서의 활동도 하고 있는데 1월부터 9월까지의 이제 좀 점유율을 보니 지금 전체 2위를 차지를 또 했더라고요. 근데 뭐 파묘도 일단은 성공으로 좀 이끌었고 네.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잘한 작품들, 컨텐츠들을 가지고 있고 또 오징어 게임 2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의 연결고리도 있다는 거. 또 더 넓게 나아가서는 미국 관련돼서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는 피로도가 덜하다는 점. 이런 점들을 미루어 봤을 때는 지금 긍정적으로 충분히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동안 못 갔던 스튜디오 드래곤이 또 굉장히 바닥권에서 강하게 이끌어주면서 미디어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 네. 안에서 쇼박스도 관심 있게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최근 시장을 좀 억누르고 있는 트럼프발 관세 우려로부터 좀 자유롭다라는 측면 강조를 해주셨고요. 또 대형 토종 OTT의 탄생 주목할 볼 만하다 포인트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시메스입니다. 최근 로봇주들 시장 안에서 관심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또 웨어러블 로봇이 시장에서 또 곽강을 받더라고요. 그와 함께 이 종목 시장 안에서 부각되고 있는데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종가 매수 의견이시네요. 정태근 이사님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뭐 로봇 얘기 하실 거라고 예상을 하실 것 같은데 네. 그거 말고요. 네. 그 저 나름대로 시장에서 그래도 대안이 될 만한 종목들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종목을 선택을 했어요. 네. 이게 어찌 보면 개별주잖아요. 개별주인데 오늘 양시장 모두 2% 하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2.7% 상승이고 소위 그 차트만 보게 되면 차트가 상당히 괜찮아요. 지금 괜찮은 상황이고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종가 매수를 보고 싶어요. 월요일날 일단은 한번 네. 배팅해 보고 싶은데 예. 그러니까 그만큼 차트가 괜찮은 상황인데 지금 이런 종목들이 지금 수요일부터 계속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그 자람 테크놀로지가 오늘 또 상승 나오고 있거든요. 자람 테크놀로지 차트를 보게 되면 이제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제 네. 하루 쉬었다가 오늘 또 급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오늘 같은 시장은 이런 개별주들이 다 무너져야 정상인데 안 네. 무너져요. 그리고 또 어떤 종목이냐면은 아이언 디바이스. 요것도 보면 오늘 상한가 갔어요. 근데 이것도 보면은 신규 상장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는 신규 상장주들이 이렇게 흐름이 거의 괜찮아요. 흐름들이.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차트 좋아지는 것들이 TDS판 같은 것들. 요게 이제 이것도 신규 상장주인데 날짜를 보면 11월 20일 날 상한가 갔다가 지금 하락으로 전환되는 게 아니라 기간 조정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볼만한 종목들이 그래도 저는 대안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메스 같은 경우에 그런 관점에서 지금 한번 종가 베팅 가능하다 봐주고 시장이 이런 상황에도 이런 흐름이 나온다라면은 월요일 날 만약에 분위기가 역전된다? 그러면 또 이제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수요일부터 신규 상장주 중심으로 해서 좋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쪽으로 한번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근데 이런 거 말씀드리기가 뭐냐면은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가고 있는지 어떤 쪽으로 돈이 수급이 가는지를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봅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신규 상장주들 중심으로 해서 수급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뭐 지금 같은 시장은 솔직히 말하면은 관망하는 게 맞아요. 관망하는 게. 네. 왜냐하면 들어갔다가 매수했다가 딱 이런 얘기하기 좋거든요. 아이 괜히 샀네. 이 얘기하기 딱 좋거든요. 그래서 쉬는 게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대안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보게 된다라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대안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라는 것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종목 한번 선정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돈의 물줄기가 결국 어디로 좀 흘러가는지 트렌드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최근 들어서 신규 상장주로 자금이 몰리는 모습이 좀 반복이 되고 있으니까 파랗게 질린 이 시장에서 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은 대표님께서는 이쪽 어떤 점에 좀 주목을 하신 건가요? 지금 시장에서 이제 네. 우리가 AI 하드웨어 쪽에서 AI 소프트웨어 쪽의 흐름들이 굉장히 좀 명확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도 굉장히 좀 강하게 시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능형 로봇 관련된 소프트웨어 기업이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 지금 딱 분위기에 적합한 그런 사업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로봇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머스크도 또 이야기를 했어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진짜 2040년도 되면 사람 인구보다 더 많아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네. 할 정도로 휴머노이드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도래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일단 테슬라부터 먼저 공급을 하겠지만 향후에는 많은 글로벌 기업들에게도 쓸 수 있게 공급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대 기아에서도 비슷한 조끼형 웨어러블 로봇을 공개를 하는데 지금 엑스블 숄더를 공개를 했습니다. 어깨와 팔꿈치 이런 데다가 이제 글 공격계 여기 이제 어깨와 팔꿈치를 좀 이렇게 자유롭게 네. 움직이면서 업무할 때 좀 편하게 업무를 네. 할 수 있는 이런 웨어러블 로봇인데 일단 산업 현장이나 이런 데 굉장히 좀 유용하게 쓰일 것 같고요. 처음에는 현대 기아 쪽에서 사용을 하겠지만 글로벌 시장과 많은 기업들에게 이제 판매를 하면서 확장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시메스가 지능형 제조 로봇 솔루션을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되면 잘 될수록 같이 좀 잘 될 수 있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지금 물류 AI 쪽으로의 고객도 다변화를 하고 있다라는 이슈도 지금 해외 쪽으로의 확장을 같이 노리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신규 상장주가 뭐 드론 관련주도 있었고 또 유전체 분석 관련된 종목들 뭐 3빌리언 이런 종목들 시세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시장 분위기가 좀 안 좋을 때는 신규 상장주 쪽으로 수급이 쏠리는 경향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지금도 좀 비슷한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이런 시기에 맞춰서 그리고 시장이 원하는 모멘텀, 소프트웨어 관련, 로봇 관련에 대한 모멘텀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충분히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장의 논리가 안 통할 때는 돈의 이동에 좀 주목을 해보자. 이 중에서도 시메스는 AI 소프트웨어 그리고 로봇 해방까지 해당하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다라고 두 분께서 의견을 좀 모아주셨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도 약간 느낌이 비슷한데요. 마음 AI입니다. 자, 미 증시의 AI 관련주 상승세 속에서 지금 마음 AI 5거래일 연속 상승했거든요. 지금이라도 좀 랠리에 타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두 분의 네.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타라. 이번에도 똑같이 종가 매수 의견 들려주셨고요. 먼저 들어볼게요. 네, 마음 AI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실 비슷한 흐름인 것 같습니다. AI 지금 소프트웨어가 우리가 미국 쪽에서의 흐름이 불어온 것도 있지만 AI 하드웨어와 별개로 소프트웨어 쪽은 사실 관세라던가 이런 것 쪽에서도 좀 부담이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와 관련돼서도 좀 기대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의료 AI 그동안 굉장히 못 갔어요, 사실. 근데 의료 AI도 이번에 루닛이 실적이 뭐 확 좋진 않았지만 그래도 적자를 줄였다는 점 그리고 루닛뿐만 아니라 뭐 노을도 FDA에 대한 승인 모멘텀을 가지고 왔고 많은 기업들이 지금 미국 진출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잘 이루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좀 시너지 효과가 AI 소프트웨어, 의료 AI 뭐 이런 쪽으로 지금 불확실성도 상대적으로 좀 적으면서 이런 이점을 갖고 있는 모멘텀이 발생한 쪽으로의 수급이 또 쏠리는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안에서 마음 AI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오픈 AI의 챗 GPT가 세상에 나왔을 때 시세 흐름이 진짜 강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굉장히 좀 주가가 부진하게 흘러가다가 지금 최근 들어서 AI 관련된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이 좀 시세 흐름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거기에 좀 편입이 되는 모습이 후발주자의 성격이긴 하지만 편입이 되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인공지능을 세계 3대 강국 도약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또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을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인공지능 기반으로 해서 제품을 연구하고 개발을 하는 기업인데 결국 미국에서 잘 시세 흐름이 좋았던 기업들의 뭐 팔라티어도 그렇고 엠러빈도 그렇고 대부분의 이런 AI를 활용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시세가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 기업은 좀 국내에 아직까지는 한정적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시기적으로 모멘텀을 잘 탔다라는 부분 그리고 후발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시세가 아직까지 바닥권에서 그렇게 부담스럽게 다 분출이 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매수 가능한 영역이 아닐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마디로 지금 딱 맞는 종목이다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태근 이사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그 AI 내에서 종목들 흐름들이 개별적으로 괜찮아요. 네. 오늘 시장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도 흐름이 상당히 괜찮거든요. 음. 여전히 현재 우상향 흐름이고요. 그리고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라든지 그리고 폴라리스 AI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를 들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 AI보다는 폴라리스 AI가 조금 더 오. 마음에 든다는 말씀을 예. 드실 거고 어쨌든 뭐 네. 같은 AI니까 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네. 이건 여담인데 네. 그 현대차에서 나온 그 엑스블 숄더 있잖아요. 네. 그게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혹시 그 2013년도에 맷 데이먼 주연의 그 엘리슘이라는 혹시 영화 혹시 기억나실까요? 예, 봤습니다. 저 거기 보면 엘리시움. 기계 이렇게 예, 장착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예. 네, 요 얘기 하고 싶었어요. 입는 로봇이니까. 네, 입는 로봇. 예.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인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AI 소프트웨어 쪽에서 탑픽에 대해서는 두 분이 조금 엇갈렸습니다. 이지은 대표님께서는 마음 AI 쪽에 좀 집중을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정태근 이사님께서는 폴라리스 AI 이쪽 좀 네.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항공주 이야기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사실상 이 최종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메가 캐리어의 탄생. 이제 LCC 쪽도 새 판이 짜여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와 함께 진에어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두 분 모두 종가 매수 의견 주셨어요. 정태근 이사님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어쨌든 대한항공하고요, 아시아나항공이 합병을 하게 되면서 뭐 대한항공도 이제 메가 항공사로 진입을 하게 되면서 좋아진 부분인데 거기에 의한 낙수 효과가 저는 진에어가 더 크다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두 회사가 합쳐지게 되면서 네. 그 아랫단에 있는 한진칼 산하의 LCC도 통합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진에어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해처모여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그렇게 된다라면은 지금 LCC 점유율 1위가 누구냐면은 제주항공이거든요. 네. 이 통합 LCC가 출범을 하게 되면서 제주항공을 뒤집게 돼요. 그래가지고 진에어가 14%가 되고 제주항공이 10%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이점이 분명히 갈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여름보다 또 겨울이 또 성수기라 그러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3분기보다 4분기에 더 많이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마 3분기에 LCC들이 전반적으로 TA만 빼고 다 흑자 전환이라든지 턴어라운드 성공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일시적으로 한 개 분기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다음 분기 그러니까 4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게 된다라면은 아마 그래도 최근에 실적주 같은 경우에 주가 흐름이 좀 괜찮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진에어 같은 경우에 일단 다른 여타 LCC보다는 조금 더 나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차트적으로도 좀 바닥을 다지게 되면서 차츰차츰 이제 위쪽으로 방향 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변동성 장세에서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게 된다라면은 상대 포트내에서 좀 안정적인 종목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불안한 시장 안에서 안정성 추구할 수 있는 종목이다. 합병에 따른 낙수효가 기대할 수 있는 진에어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지은 대표님 의견도 궁금해요. 네, 이번에 이 합병이 확정되고 나서 사실 결국에 가장 크게 수혜를 받는 거는 대한항공이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 뭐 그래도 LCC도 이제 통합 메가 LCC가 탄생을 한다라고 했고 지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하는 데는 한 4, 5년 정도 걸렸어요, 시간이. 근데 LCC는 그거보다 훨씬 물론 역시나 승인은 받아야 되긴 하지만 훨씬 좀 기간이 단축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이 출범에 대한
부분이 좀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에어, 에어 부산, 에어 서울이 이제 통합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점유율에 대한 부분이 훨씬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수익성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중국도 지금 중국 여행 진짜 많이 가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중국에 대한 무비자라던가 그리고 전반적으로 내수 경기는 좀 안타까울 정도로 많이 조그라든 것 같은데 해외여행 정말 아직도 여전히 많이 가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해외 나가서도 또 많이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는 쉽사리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또 4분기는 성수기이기도 하고 이 흐름이 어쨌든 중국 쪽에 대한 훈풍도 내년까지는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진에어 지금 가격대도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성수기 효과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진에어에 대해서 종가 매수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사실 이미 많이 올랐잖아요. 추가적인 강세도 가능할까요? 오늘 시세 흐름이 보면 진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실렸는데 네. 지금 아랫꼬리가 엄청 많이 달리면서 좀 캔들이 좀 독특한 모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단기적으로 굉장히 시세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추가 시세에 대한 부분들은 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합병하는 데 있어서 한 2년 정도는 이제 여러 가지 화학적 합병이 좀 이루어지고 완전체는 2년 후 정도에 출범을 한다라고 하는데 네. 지금 그렇게 되다 보면 비용적인 측면이라던가 그리고 앞으로 뭐 이런 딜을 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그러니까 우위적인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게 많아지기 때문에 몸집이 커지는 만큼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도 이점이 많지만 시장에서는 그거에 대한 향후 기대감적인 측면들이 이미 다 반영이 됐다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아서 네. 저는 좀 더 시세에 대한 부분들은 열어둘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한항공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주가 상승 여력 남아있다라고 조언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마감 지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